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떡케이크 계정 하나랑 블로그 계정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블로그 계정에서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선생님들이라는 호칭을 많이 썼어요. 이제 거의 이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선생님들이셨고, 그래서 약간 호칭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음, 선생님들로 할까요, 그냥? 저희가 선생님이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라는 호칭이 되게 익숙하거든요. 항상 선생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라고 호칭을 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오늘 할 강의는 사실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가 조금 많이 주가 될 거예요. 네이버 플레이스를 이제 많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투표를 해주셨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동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이 동률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블로그로 유입되신 분, 블로그 방에서 유입이 되신 분들이 제 생각에는 좀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까지 투표를 했으면 블로그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비율 자체를 1대 1대1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놨는데, 나중에 저희가 Q&A 시간에 Q&A를 진행할 거거든요. 이제 바로바로 질문을 받아서 Q&A를 진행할 건데, 이제 이 앞쪽에 있는 강의에서 좀 많이 해결이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고 하면 Q&A 진행할 건데, 이제 그 Q&A 시간에서 여기에서 이제 강의에서 안 나온 부분 물어봐 주시면은 그때 좀 해결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9시가 됐으니까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이제 네이버에는 플레이스, 블로그 이렇게 있고 인스타그램,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만약에 내가 자영업자다 하면은 이 자영업자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개인적으로 뭔가 퍼스널 브랜딩이나 수익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좋을지, 이 세 가지 플랫폼을 비교해 보면서 이제 운영 마인드셋까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초반에는 운영 마인드셋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이제 한 10분 정도 조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진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행이거든요. 실행. 그래서 그 실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제 소개를 한번 할게요. 저는 지금 의정부에서 봄떡빵이라는 떡케이크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가게는 지금 플레이스 지역 1위를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계정은 1.8만, 이제 곧 1.9만 정도 될 것 같고, 이제 그 계정에서 릴스 누적 조회수는 1000만 뷰 정도 달성을 했고, 이제 새로운 계정을 또 만들었어요. 블로그 계정. 그 블로그 계정도 이제 거의 8,00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는 한 9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 이제 누적뷰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보니까 누적 430만 뷰 정도 됐고, 이제 꽤 오래 운영을 했고, 블로그로 좀 정보를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초보 블로거 분들, 블리니 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소개는 간단하게 하고, 이제 오늘의 수업에 대해서 좀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10분 정도 실행의 중요성과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수업을 듣더라도 실행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실행하는 거에 대한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인스타그램, 뭐 릴스, 진짜 시작이 중요하죠. 실행이 중요하죠.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실행이 정말 중요하고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둘 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어떤 수업도 실행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실행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인스타그램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저희 지금 강의 하고 있는 거 소개한 다음에 Q&A로 넘어갈게요.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수업을 듣는 분들도 제가 봐도 시작을 왜 못할까? 그냥 올리면 되는데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너무 많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걸 올렸을 때 사람들이 뭔가 비웃을 것 같고, 야, 쟤 릴스 한대 진짜 웃겨, 야, 너 릴스 했냐? 약간 이러면서 비웃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체를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온다, 그거를 약간 실패,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질까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또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너무 많은 선택지는 어떤 거냐면, 난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는데 뭘 해야 내가 최선의 효과가 날지, 내가 뭘 해야지 나한테 정말 딱 맞는 것일지 몰라서 결정장애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해봐야 돼요. 내가 가지 않은 길은 아무도 정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뵙고 제 친구들도 제가 이제 이런 걸 하니까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럼 제 그냥 의견은 의견일 뿐이에요. 그거를 해보지 않으면 누구도 몰라요, 그 길은. 그리고 그 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길이거든요. 동기 부족은 어떤 거냐면 지금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괜찮지 않아도 그 일을 할 만큼의 엄청난 동기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에게 빚이 50억이 있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50억까지도 50억 너무 많다, 2억 정도라고 할게요. 빚이 2억이 생겼다.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1년 안에 나는 포르쉐를 탔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셨죠. 근데 이런 게 어떤 거냐면 나한테 빚이 당장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목표가 너무 선명하고 내가 저 돈을 갚아야 되는 그 열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만큼의 동기가 있나? 이걸 생각해보면은 동기가 약간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안 해봤어. 뭐 릴스도 한 번도 안 찍어봤고 뭔가 인스타그램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이럴 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순서를 파악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이 순서를 정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순서가 잘못됐을 때 일이 정말 제대로 안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이 완벽해야 된다는 그 완벽함에 또 따르기 때문에 이거를 딱 이제 두 개 다 연결돼서 이렇게 해서 또 시작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실패를 했거나 릴스를 내가 너무 맨날 막 올려봤는데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어. 그러면 내가 올리는 거 당연히 안 터지겠지, 또 안 터지겠지, 이런 식으로 약간 과거의 실패 경험을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이제 시작을 또 못하기도 하고, 꾸준히 할 자신이 없어서 시작을 안 하고, 나는 저렇게는 못할 거야, 1일 1리스 30일을 어떻게 해, 1일 1리스 100일을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꾸준히 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실행을 하려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캡처를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그런 부딪혔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내가 여기서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 이거를 좀 보시면서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거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하나의 글을 써본다, 아니면 이 하나의 글을 쓰는 것도 너무 힘들면 키워드라도 찾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내가 이 텀블러, 스타벅스 텀블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으면 이 스타벅스 텀블러 사진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남들은 이런 텀블러를 한번 하려고 하면은 앞에서도 찍고 뒤에서도 찍고 뭐 이렇게 뜨거운 물도 넣어보고 뭐 이렇게 하던데, 이러고 사진 한번 5장만 찍어볼까? 이런 식으로 작은 목표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릴스 같은 거를 하겠다 하면은 오늘은 그냥 주제만 정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은 성취를 하루하루 작게 쌓아가다 보면은 그 성취한 경험이 조금씩 실행에 가깝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약간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작은 다 아주 미미해요. 저도 지금 뭐 1.8만이 됐고 뭐 인스타 계정도 금방 키웠고 이렇게 보이지만 저는 그냥 일단 되게 들이닥쳐서 시작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뭔가 실행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명확한 계획 세우는 거는 이거는 좀 잘 이 일에 잘 알면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계획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아예 내가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실행을 먼저 해봐야 이것도 내가 경험치가 쌓여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작은 목표를 설정해서 일단 실행해 보는 거.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 관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일하는 습관을 기르면 그만큼 집중도가 올라가고 실행에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동기부여 요소를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정말 애기 엄마거나 아기 키우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뭔가를 시작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친구나 가족 도움을 받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격려를 받고. 그래서 멘토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너 잘하고 있다 그런 식의 뭔가 말을 들으면 그래도 내가 조금씩 뭐라도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용기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보상을 하는 거예요. 작은 목표를 했을 때 보상을 주는 것. 이것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고 일단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되게 두려워하고 남들이 비웃을까봐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나 처음은 너무 미약하고 미미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린 릴스가 터지지 않는다. 이걸 기본 베이스로 생각하세요. 그냥 처음부터 다 잘 될 수 없어요. 그 1일 1릴스 100개 한 사람 이런 사람도 처음에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뭐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올리고 내가 올린 거를 약간 분석해보고 여기서 잘 터진 거를 좀 가다듬어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게 나중에 큰 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을 하시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해서 과정에서 얻는 경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돈을 벌었을 때의 그 순간의 행복감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과정이 너무 즐거웠고 여기서 얻은 게 더 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목표만을 가지고 가면은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약간 허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과정에 정말 온전히 몰입하고 이런 상황을 즐기면서 이 경험에서 얻는 경험치 이게 더 나에게 더 큰 경험이고 더 큰 깨달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 정리는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좀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생각을 해보면 뭐 이렇게 올려놓고 뭐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 마음을 계속 되뇌어야 돼요. 릴스 올리고 이런 거 너무 창피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를 기본 마인드로 장착하고 그리고 꺾였는데도 그냥 계속 하고 있는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제가 뭔가 너무 제자리 걸음이거나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죄책감에 쌓였을 때 이 생각을 계속해요.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씩 더 하고 있고 지금 발전하고 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한 거, 어제에서 오늘 동안 한 거를 한 개라도 있으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나는 여기에서 여기는 왔다. 근데 내 머리에서 생각은 이만큼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나는 조금이라도 계속 나아가고 있다. 이거를 나한테 계속 되뇌이면서 사람들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 내가 뭘 하던 관심이 없다. 그리고 내가 꺾여도 계속 그냥 하고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계속 나아가고 있다. 이거를 계속 되뇌이면서 실행을 하시면 그래도 실행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마인드셋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희가 진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여기에서 업체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처음에 이제 플레이스 얘기를 할 건데, 업체라고 하면 마케팅 업체, 뭐 이런 업체들, 블로그 체험단 이런 업체들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시겠죠? 저는 사용해 봤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체험단을 1년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정말 당장의 순위 상승이 눈에 보이고 효과를 봤어요. 효과가 없진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해줘요. 다 잘해주는데, 이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재계약 시점이 왔을 때 업체가 협박을 하기 시작해요. 너 이제 계약 연장 안 하면 그때 했던 거 다 내려가. 여기 다 없어지고 더 안 좋은 영향까지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업체들이. 그래서 너무 좀 황당했어요. 그 전에 그 계약을 할 때는 온갖 사탕발림으로 막 이렇게 꼬시더니 이제 계약 끝나면은 그 싹 다 내려간다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블로그 체험단 진행할 때도 저는 이미 블로그를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블로그를 좀 알고 있었어요. 블로그의 생태계라든지. 근데 이 업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로그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을 뽑아도 된대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기 노출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약간 강제로 트래픽을 먹여서 1위, 2위 뭐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더라고요, 저희 업체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강제로 트래픽을 먹여가지고 상위 노출을 시켜줄 수가 있구나. 되게 좋다. 그럼 전 진짜 아무나 뽑아도 되잖아요. 그쵸? 블로그 체험단 진행하는데 아무나 뽑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임시 노출을 상단에 시켜놨던 건데, 계약이 끝나는 순간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유지를 할까? 그리고 막 반값을 해준다고 해요. 제가 처음에 계약할 때 막 200만 원을 했으면 100만 원에 막 2년을 연장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진짜 블로그 체험단을 싹 다 내렸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저한테 체험단을 가져가셨던 그분들한테도 블로그에 영향이 좀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분들도 억지로 트래픽을 먹인 거니까 이게 발각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블로그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업체를 사용했던 그런 분들이 괜찮을까? 이런 좀 걱정도 되고. 근데 이게 블로그만 그런 게 아니고 플레이스도 이런 게 있어요. 플레이스는 어떤 식이냐면 키워드로 유입을 해준다는 그런 게 저희 아직까지도 스마트 스토어에 오거든요. 스마트 스토어 그 톡톡 페이지로 뭐 트래픽 얼마, 뭐 70원, 뭐 얼마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게 키워드로 인한 유입 발생으로 해주는 건데, 이게 계약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 얘네가 하냐면 트래픽을 확 늘려버려요. 네이버에서 보이게끔, 어뷰징을 한 게 티나게끔, 아니면 확 낮춰버려요.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 얘네 뭔가 하나보다, 어뷰징 하나보다 이런 식으로 눈치를 채서 순위가 확 밀리는데, 이게 한번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제 영구적으로 아예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업체를 사용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안 좋아요. 이게 플레이스 다 마찬가지예요. 인스타그램 좋아요 사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거 이제 다 잡아낸다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악영향이라서 정말 안 하셔야 되고, 특히나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이런 투데이 이렇게 써서 하는 거 다 티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정말 하시면 안 되고, 혹시라도 좋아요를 사서 뭔가 인스타그램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냥 새로 계정을 파는 게 낫거든요. 그 정도로 이런 뭔가 어뷰징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릴스도 그렇고 이제 플레이스도 그렇고 하지만 이 1페이지를 보장하는 상품들의 가격이 있어요. 뭐 보장을 하겠죠. 이런 경우에 돈이 정말 수백만 원 정도 들여야지 가능해요. 릴스도 그 조회수 보장이 있거든요. 10,000건 막 이런 거. 그럼 엄청 비싸요, 진짜. 수백만 원 단위인데 이거를 내가 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 영원이잖아요. 뭐 수업을 듣는 비용은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 맡기면 당장에는 수익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금방 내려갈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당장에 욕심이 나서 업체 사용을 하거나 어뷰징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거나 뭐 블로그 방문자 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좀 정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거를 인지하시고 이제 내가 스스로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거를 인지하시고 이제 플레이스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보다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고 한번 해놓으면 생각보다 유지가 잘 되는 편이에요. 지금 이제 반 정도의 자영업자 분들이 와 계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100개 정도 업체를 강의를 했어요. 여태까지 5기까지 진행을 했고 한 기수당 한 20명 정도씩 20명 내외로 들어오셔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100명 이상 정도 했는데 1페이지와 거의 2페이지까지도 합치면 거의 과반수 이상이 들어왔고 상위 노출 한 40명 정도까지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100명 정도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저희가 딱 처음에 만났을 때 10분 정도는 제외하고 거의 처음 만들어둔 상태에서 손을 대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가게 오픈을 딱 하면 이제 플레이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플레이스 가게를 올려야 하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찍었던 우리 가게 대문 사진, 간판 사진, 로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많이 진행하지 않았으니까 별로 샘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샘플들도 다 내가 배워온 선생님의 공방에서 찍었던 그런 사진들, 1주차, 2주차, 3주차에 배웠던 그런 케이크들, 그런 게 올라가 있고 뭘 파는지 내가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게 올라가 있지도 않고 뭔가 그런 게 너무 부실한 상태인 거예요. 이제 물론 우리가 맛집이나 카페처럼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면은 상위 노출이 정말 어려워요. 이런 분들도 결국에는 끌어올리면 상위 노출까지 가능은 하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소규모 공방이나 1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레이스 수업만으로도 정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상위 노출을 많이 시킨 편이기는 한데 물론 저희가 1페이지를 보장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닌데 여기서 또 이제 실행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리자면 수업을 듣고 바로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진행하고 이제 그 강의를 한 번에 열어드리는데 이거를 밤을 새서 듣는지 갑자기 아침에 막 연락이 와요. 선생님 이거 했는데 잘 안 되고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밤을 샌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은 진짜 결과가 빨리 나와요. 왜냐면 이미 첫날 둘째 날 이거를 다 들었고 했고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그리고 이 한 번 진행을 해놓으면 크게 건드릴 부분이 없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더 발전하는 것만 고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잘 되겠죠.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수업을 한 달 동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2일 남겨놓고 아직도 시작을 못했는데 기간 좀 늘려주시면 안 돼요? 기간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걸 해도 사실 결과를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강의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뭐 이런 강의 뭐 정말 여러 분야의 강의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강의를 결제하기 직전까지가 굉장히 고민이 긴 편이고 이 강의가 나한테 정말 필요할까? 이거를 정말 하면은 내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결제를 하는 편인데 결제를 결정하고 일단 결제를 하면 저는 그게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와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강의를 결제했는데 내가 이걸 빨리 보고 나한테 적용을 시키든 뭔가 해서 눈앞에 보이는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데 그거를 안 보고 한 달이니까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미뤄두는 거는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기간이 있어도 어차피 안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강의를 들어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에 대한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 실행에 대한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거는 저희 강의뿐만이 아니라, 저희 강의 뭐 안 들어도 되는데, 다른 강의라든지 내가 뭔가를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바로 실행하는 게 얼마나 나중에 큰 격차가 벌어지게 될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약간 이런 문의도 와요. 선생님, 제 순위가 너무 많이 밀렸는데 저희 동네 선생님들이 다 전부 선생님 수업 들은 거 아니에요? 이런 문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특정 지역에서 수업을 되게 많이 들으신 지역도 있어요. 정말 이 지역은 왜 이렇게 수업을 많이 듣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들으시는 지역도 있는데, 그것보다 제 생각에는 플레이스를 진짜 많이 신경 쓰고 계세요. 지금은 아마 제가 막 엄청 관리를 많이 할 때보다 이 플레이스를 관리해야 된다의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이건 왜 그러냐면, 당장에 저만 해도 플레이스 강의를 그냥 조금 뭔가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검색을 해보면 수두룩하거든요. 플레이스 무료로 알려주는 강사들, 인스타그램 강사들, 그런 거 몇 개만 따라 해도 순위가 확확 바뀌는 게 보여요. 특히나 이런 작은 공방이나 나의 이 업종이 별로 플레이스의 관리를 많이 안 하고 있다 하면은 정말 눈에 띄게 그 작은 것만으로도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플레이스 강의 이렇게 듣지 않아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따라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바꾸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좋아요. 이제 플레이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람들의 관심도가.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플레이스를 정말 무조건 신경을 써야 된다. 플레이스만큼 중요한 게 없다. 저는 정말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것보다 내가 자영업 하고 있는데 플레이스 안 한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 플레이스가 한번 순위가 밀리면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가 1페이지에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플레이스를 관심 갖게 됐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플레이스를 그렇게 잘 해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스 강의도 보고 막 이렇게 따라 하면서 이렇게 해놨더니, 그래도 저희 동네에서는 그거를 이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5페이지, 6페이지까지 안 보거든요. 플레이스라고 해도. 그리고 이 5페이지, 6페이지까지 안 보는 이유가 또 있어요. 보통은 뒤에까지 보는 게 귀찮아서 앞페이지에서 보통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안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한 3, 4페이지 정도까지 갔을 때 점점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이게 뭐 제품의 퀄리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관리가 안 된 거는 리뷰도 없고, 뭔가 이 사장이 이거를 운영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게 언제적 사진이야,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1, 2페이지에서는 고민이 되던 그런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3, 4페이지 정도까지 가니까 정말 얘네는 후보에 올리기도 약간 애매한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5페이지 이상은 눌러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이후에 정말 보석처럼 숨어 있었어, 우리 가게가.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클릭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1, 2페이지 안에서 보통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물론 제품력이 떨어지면 점점점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겠죠. 근데 제품력이 받쳐주고 사람들이 리뷰를 잘 써주고 이제 그런 식의 뭔가 반응도가 계속 일어나니까 샀던 사람들이 또 사고, 재주문을 하고, 재주문을 하면서 또 다시 플레이스에 유입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효과가 일어나다 보니까 1, 2페이지에 있는 사람들은 알박기를 딱 해버리면은 밀리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제품력이 너무너무 좋은데 플레이스 하나가 딱 엉망이어가지고 노출이 안 되면 진짜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플레이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이제 플레이스 영역에서 통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왼쪽은 저희 수업, 이제 당장 지금 5기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이 저번에 주셨던 후기고, 이제 오른쪽은 저희 플레이스 방문 횟수예요. 이 분은 처음에도 480회 정도면 저희 수업을 듣는 선생님 치고는 꽤 높은 편이에요. 500회 가까이 나왔으니까. 500회까지 나오지 않거든요, 거의. 근데 이미 이렇게 높았는데 이 수업을 듣고 나서 700회까지 오른 거예요. 그 심지어 기간을 보세요. 5월 6일에서 5월 12일이면 이때가 성수기여서 어버이날 특수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른 상태였을 거란 말이에요. 480회가. 근데 이게 5월 27일에서 6월 2일까지는 사실 비수기에 해당돼요. 저희도 비수기였고. 근데 이게 거의 2배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 뒤에 카톡은 잘렸는데 바로 따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플레이스 통계가 중요한 게, 이거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되게 깊이 있게 다루는 부분인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통계의 수치가 일주일 동안 유입이 되는 숫자예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861회. 그럼 860명이 내 플레이스를 눌러봤다는 건데, 그래도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눌러봤으니까 1000개의 주문이 들어올까요? 근데 진짜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려고 하는데 미리 눌러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당장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1페이지에 있는 모든 업체를 다 눌러봤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아니면 정말 구매를 위해서 딱 한 번 눌러봤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이 숫자가 여기에서 한 5% 정도만 구매로 이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적은 숫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100명 정도가 우리 가게에 일주일에 들어오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5%로 봤을 때는 너무 적은 숫자예요. 이 숫자가 절대적으로 높아야 되는데, 이 숫자만 높은 거에만 신경을 쓰면 약간 릴스 조회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구매 전환율도 중요하고, 이 숫자가 안 나오고 있다. 만약에 이제 제가 플레이스 통계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제 통계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숫자가 내가 지금 숫자가 적은 이 상태가 홍보가 안 돼서 적은 건지, 우리 동네의 수요 자체가 없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없으면 가게를 운영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장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시장의 수요가 없어진 건지, 아니 우리 동네의 수요가 없어진 건지, 아니 우리 가게만 안 되는 건지, 내가 팔고 있는 제품이 뭔가 사람들의 그런 구매에 그런 수요가 없는 건지에 대한 그 가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통계만 봐도. 근데 통계를 보고 키워드를 분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이제 우리 가게에 수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마케팅을 엄청 열심히 내가 가게를 운영을 엄청 열심히 하고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으면 그 방법이 잘못된 건지, 그런 거를 좀 짚어서 알려드리는 수업이에요. 플레이스 수업은 이제 지역 상권을 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들으면 적합한 수업인데, 예를 들면은 맛집, 카페, 이런 케이크 같이 지역 상권, 전국 택배가 가능한 그런 상품들은 온라인 상권이고요.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 파는 상권이 지역 상권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서 사거나 가서 먹거나 이런 것들은 다 플레이스 수업이 필수예요. 플레이스 수업을 필수로 해야 되는 이유는, 이 플레이스가 안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그렇게 다들 릴스를 하고 인스타그램 떡상만 하면 막 돈줄이 난다던데 나도 한번 인스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막 했어요. 1일 1릴스를 했는데 진짜 우연히 빵 터진 거예요. 근데 이 가게를 어쨌든 인스타그램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살 수도 없고 살 수 있는 창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으로 네이버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흘러 들어갔을 때 가게 이름을 쳐봐요. 의정부
봄떡방 이렇게 쳐보는데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장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살 수 있는 제품도 없고 리뷰도 빵개 이러면 이게 정말 신뢰가 갈까요? 스마트 스토어로 구매를 하고 싶은데 제품이 한 개도 없고 정말 내가 사려고 하는 제품이 없으면 그러면은 이 사람 거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은 네이버 플레이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점점 네이버 플레이스의 영역 자체의 힘이 네이버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가게에 대한 지표를 플레이스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그 플레이스를 잘 해놓는 그 가게들을 뭔가 더 많이 띄워주려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 자체에서도. 이 플레이스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거의 네이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고. 왜냐면, 그 네이버에서 광고를 붙이는 영역이 돈을 벌어다 주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플레이스에서 광고가 붙었어요. 올해에 생겼는데, 광고 영역이 붙는다는 거는 뭐냐? 너네들끼리 더 경쟁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네이버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 영역이 붙은 거는 네이버는 절대 놓지 않아요. 그래서 플레이스를 더 강화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플레이스를 정말 계속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 릴스가 뭐 한 개만 빵 터지면은 약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뭔가 브랜딩을 잘해서 찐팬을 막 모으면은 이제 뭐 인스타그램만 하고 이렇게 해도 다 유입이 돼서 매출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플레이스를 정리를 좀 해보자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처럼 매일매일 뭔가 게시물을 올리거나 꾸준히 뭔가 할 필요가 없고 한 번만 제대로 세팅을 해놓으면 제대로 세팅을 해놔서 1페이지에 박혀있다 하면은 이제 업주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가 필요한 플랫폼이에요.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의 포인트는 그 네이버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네이버가 좋아하는 언어로 좋아하는 부분에 좋아하는 말들로만 써놓으면 돼요. 이게 정말 다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이버는 네이버만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키워드예요. 키워드. 키워드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가 키워드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키워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이버가 원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단어죠.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 이걸 알아야만 우리의 플레이스가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네이버의 언어로 말을 하는 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플레이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를 무조건 처음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스를 무조건 해야 된다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인스타나 블로그를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면 하고 싶어질 텐데, 블로그나 인스타 둘 다 홍보를 하거나 수익화가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플랫폼 다 그냥 하면 안 돼요. 다 이 본질을 알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성격이 두 개가 너무 달라서 약간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릴스에도 올렸던 그 표인데, 블로그는 상위 노출이 돼야지만 블로그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상위 노출이 안 되는 글은 블로그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메모장에 쓰는 글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만큼 상위 노출이 중요한데, 인스타그램은 알고리즘을 알아야 돼요. 알고리즘을 알고 이 계획을 하는 것과 모르고 기획하는 거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알고리즘 세팅이라든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떡상을 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알고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중요도는 블로그는 키워드가 중요해요. 아까 플레이스에서도 키워드가 네이버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키워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하게 얘기가 나올 건데, 블로그는 키워드를 잘 잡아야 되고 인스타그램은 후킹을 잘해야 돼요.
알고리즘이 뭐예요? 우리가 탐색 탭에서 딱 봤을 때 뭔가 거기에 끌리는 문구나 너무 자극적이거나 이런 단어가 있으면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후킹이거든요. 이제 낚싯바늘 같은 걸로 딱 낚아 올린다는 뜻인데 후킹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많고 많은 게시물 중에서 내게 후킹이 되도록 하려면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얼마나 후킹을 잘하느냐 이거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는 타겟을 좁게 잡아야 되고 인스타그램은 넓게 잡으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좁게 전문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는 블로그고 인스타그램은 넓게 대중적으로 잡아야 돼요. 이 얘기는 점점 뒤에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떡케이크를 팔면서 인스타 계정을 했는데 한 작년까지만 해도 1일 1피드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숙제처럼. 근데 어느 순간 그냥 다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를 안 했는데 매출의 변화가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플레이스도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블로그 체험단도 꾸준히 하고 있었으니까 그 영향으로 계속 주문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안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는 인스타그램에 뭐 하나 딱 올리면 그게 바로 주문이 딱 들어오는데요. 저는 인스타그램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딱 1개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1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케이크 1개 올리면 그 1개가 팔리는 이런 분들은 분명히 이 케이크에 대한 강점이 있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플레이스도 잘 해놓고 스마트 스토어도 잘 해놓고 블로그 체험단도 쌓아놨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여기저기에서 다 주문이 들어오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플레이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역 기반으로 사람들이 찾는 게 플레이스가 딱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플레이스는 해놓고 가야 돼요. 블로그는 사실 상위 노출 계속 바뀔 수도 있고 체험단을 누가 많이 하느냐 누가 1위를 선점하느냐 이거에 따른 차이가 너무너무 큰데 플레이스는 딱 우리 가게들끼리만의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스를 안 해놓고 간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람들이 릴스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올해 초쯤에. 근데 그거를 딱 보니까 약간 어떤 게 유행했냐면 1일 1리스 30일 해봤더니 점점점 막 이런 거예요. 1일 1리스 100일 성공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실행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될까? 근데 저는 이제 그냥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100만 릴스가 터졌던 그게 있거든요. 근데 100만 릴스가 터졌는데 그때 사실 뭘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몰라서 안 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바로 냅다 릴스를 시작하지 않고 수업도 들어보고 약간 사람들이 하는 것도 좀 보고 100만 릴스 터진 거 약간 분석도 해보고 나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볼까 하면서 주제를 막 적었어요. 한 30개 정도. 그렇게 만든 다음에 1일 1릴스를 막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 어떤 건 조회수가 안 나오고 어떤 건 올리자마자 나오고 막 이렇게 들쑥날쑥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폰트도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막 바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이런 방향성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좀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그게 제가 처음 1일 1리스를 해보자 했던 게 지금 이 블로그 계정은 아니고 제 그냥 개인 계정 그 봄떡밥 계정 떡케이크 계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3월에 했는데 그때부터 팔로워가 6,000명 정도 늘어서 지금 1.8만까지 올라갔고 이제 18,900명 정도까지 돼서 한 100명 정도 되면 이제 1.9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가능한 숫자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1.2만에서 1.3만? 이렇게 한 1000 정도만 올랐을 때도 와 내가 1.5만이 된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2만을 눈에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릴스도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이런 게 무조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계정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인스타그램 1기 수업을 했어요. 5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금 너무 베네핏이 큰 채로 있잖아요. 계정도 1.8만이고 제가 릴스를 올리면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노하우 같은 게 있고 이러니까 1만이 되게 금방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과 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도 시작합니다. 5월 16일에. 왜냐면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날까지 바쁘니까 우리 그날까지는 잠깐 스톱했다가 우리 5월 16일부터 시작해요. 저도 계정 하나 만들어서 0부터 시작할게요 하고 계정을 만든 거였어요. 근데 이 계정을 만들 때도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주제로 하지? 뭐를 해볼까?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제가 이제 떡케이크를 지금 팔고 있긴 하지만 원래 블로그를 거의 10년 가까이 운영을 해왔고, 지금도 블로그로 약간 식비나 생활비 100만원 정도 이제 아끼고 있기도 해서, 내가 잘하고 이제 좀 좋아하고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블로그를 주제로 한번 써보자. 이것도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애기 엄마니까 요즘에 다 육아로 뭔가 하잖아요. 그래서 육아를 해볼까? 근데 제가 애기 보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낮에는 일하고 잠깐 저녁에 보고 주말에도 떡케이크 가게 주말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거의 애기와 어디 놀러를 가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애기는 패스. 여행도 이제 뭐 좀 평일에는 한가하니까 여행을 다녀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면 애기도 같이 어린이집을 빠지고 이래야 되니까 그것도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계속 걔를 빠지면서 내가 뭔가 이 계정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것도 패스.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문득 생각나는 게 블로그를 한번 해볼까? 근데 제가 이때쯤에 이 릴스, 뭐 인스타, 뭐 수익화, 퍼스널 브랜딩 이런 거에 너무 빠져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막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계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는 블로그를 잘하고 초보 블로거들이 궁금해할 정보를 나는 좀 잘 알려줄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좀 풀어볼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계정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한 달도 안 됐어요. 지금 아직 6월 16일이 안 됐으니까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지금도 계속 팔로워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이게 되게 전략적으로 만든 계정이고, 어떤 식으로 하면은 터지는지도 이미 제 원래 떡케이크 계정에서 학습이 돼 있다 보니까 좀 빠르게 성장을 한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저의 노하우나 이런 게 블로그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할 거다, 이런 거를 알려주면 사람들이 반응이 오겠지,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쉬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하고 좋아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주제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스타그램을 하시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제 원래 계정에 100만이 넘은 릴스를 가져와 봤어요. 요새는 막 10만 이런 거 안 쳐준대요. 1만 이런 거 안 쳐주고 100만이 넘어야만 떡상했다, 터졌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100만이 넘은 게 딱 2개밖에 없어서 이 2개를 가져와 봤어요. 근데 이제 보다 보면은 그런 계정이 있어요. 분명히 한국인 계정인데 이 조회수가 막 1000만, 2000만, 4000만 이런 사람들을 본 적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한번 댓글창을 눌러보면 외국인이 굉장히 많아요. 이 1000만, 2000만, 4000만은 한국인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떡케이크 계정에서 이렇게 100만이 넘는 조회수가 터진다는 거는 무조건 일반인이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반인이라는 게 뭐냐면 대중들. 이 떡케이크에 관심이 아예 없고 그냥 일반인들이 봐도 재밌고 웃기고 뭔가 감동이 오는 이런 걸 해야만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0만 정도까지 터지려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대중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조건 내 주제에서 대중성이 들어가야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작은 주제로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 계정을 팔로우할 이유가 없으면 계정이 좀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하거든요. 근데 다르게 말하면 내가 가진 주제에다가 대중성을 좀 더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재미를 느낄 만한 요소를 좀 넣어주면은 반응도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도 작은 계정에서 뭐 1만, 몇십만, 많게는 100만까지 터지는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내 계정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럴 때 그 계정을, 그 터진 릴스를 잘 분석을 해보면 대중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냥 그런 떡케이크 계정인데 이 솥이 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닦는 방법인데 완전 사람들이 처음 보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닦여. 만약에 소금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닦이면 사람들이 이게 처음 보는 정보고 이러면 완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와, 저걸로 저렇게 닦는다고? 대박이다. 야, 이거 봐봐. 저걸로 저렇게 쉽게 닦여. 이렇게 하면서 대중들이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만, 모두의 공감이 일어나야만 이게 떡상을 하는 거예요. 핵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계정을 운영하면서 안 터져요, 저는 죽어도 100만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내 계정을 운영하면서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은 공감이 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 인스타그램에 보내기가 있는 거 아시죠? 지금은 인스타그램이 그 좋아요, 댓글, 공감 이런 거에 점수가 부여가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점수를 많이 주는 부분은 보내기라고 해요. 비행기 모양.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플랫폼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내 플랫폼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인스타그램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넷플릭스를 보는 나를 인스타그램으로 끌고 와야 되거든요. 인스타그램 플랫폼이 계속 인스타그램에 머물러야 하니까. 근데 만약에 친구가 야, 이거 개웃겨, 한번 봐봐 이러면서 딱 보낸 거예요, 저한테 릴스를. 그럼 저는 갑자기 핸드폰이 띵 해서 보이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럼 릴스를 한 개만 보고 꺼요? 절대 그렇지 않죠.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 넷플릭스에서 인스타그램으로 고객을 빼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무조건 보내기가 많이 되는 거를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보내기가 많이 되는 게시물은 뭐냐면 모두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게시물이어야겠죠. 근데 내가 이거를 좀 뾰족한 타겟으로 해서 설정을 해서 뭔가 하고 싶다, 떡케이크 계정으로만 키우고 싶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대중성을 녹이기가 사실 조금 힘들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터진 그 계정이 블로그 수익화에 관한 거고, 블로그로 한 달에 100만원 체험단 아끼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약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좀 그런 내가 블로그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접근이 쉬운 이런 주제잖아요. 근데 떡케이크는 사실 그 계정을 팔로우하는 이유가 크게 내가 얻어지는 게 많이 없다 싶으면 그렇게까지 팔로워를 많이 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식당 계정 같은 건 잘 팔로우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우리 동네에 맛집이 있는데 그 맛집에서 뭐 크게 내가 보고 싶거나 이런 릴스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제주도에 있는 매일매일 재밌는 그런 릴스를 올리는 그 사람을 팔로우 해놓겠어요. 내가 볼 게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런 동네에 있는 가게에 그냥 1위 될 것이냐, 제주도에 있지만 내가 언젠가 한 번은 갈지 모를 그 제주도에 있지만 매일매일 재밌는 릴스를 올리는 이 사람처럼 하는 계정이 될 것인가? 이거는 내가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내가 1일 1피드만 하고 있다. 그리고 그 1일 1피드가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야, 이거 봐봐, 할 수 있는 정도의 정말 금손, 너무너무 잘 만들어, 뭐 이렇게 케이크 슥슥 하는데 완성, 이렇게 되는 거면은 당연히 와, 야, 이 사람 대박, 금손 하면서 보낼 수 있겠지만, 내가 과연 올리고 있는 게시물이 그런 게 맞는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할 수 있게 좀 넓은 타겟에게 보여지게끔 그런 걸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그냥 유명해지고 팔로워가 느는 게 목적이면 뭐 재밌는 영상, 웃긴 영상, 꿀팁 막 이런 것만 올라도 팔로워가 막 잘 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계정을 만들어 보니까 느낀 점이 이게 정말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런 정보성 이런 거 얻으려고 팔로우 하는 거는 정말 금방 느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그냥 그런 1일 1피드 내가 오늘 팔았던 거 이런 거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정보를 어떤 식으로 좀 나눠줄 수 있을까? 이거를 내가 올렸을 때 나중에 어떠한 수익으로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거를 연결시키는 걸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장 운영을 뭐 1년도 안 했다. 이렇게 오래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줄 수 있는 지식이 있고 그거를 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다 보면은 계정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뭔가 집밥을 만들어서 먹는 걸 좋아해서 이거를 음식에 관련된 거를 계정을 만들고 싶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이거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해먹지 않나? 엄마들은 요리 잘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집밥을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저는 이제 집에서 뭔가를 만들어 먹거나 이러질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집밥을 뭔가 만들어서 해 먹어보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면은 이제 그걸 다 팔로우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 되게 쉽게 간단하게 잘 만드네. 이 정도는 나도 따라할 수 있겠다. 우리는 엄청 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는 뭘 엄청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취향이거든요. 나에게 맞는 취향. 이 사람이 뭐 1000명의 팔로워가 있고 10,000명의 팔로워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정말 좋아하는 찐팬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아침밥을 막 5분 만에 차리는 거 이런 거만 막 저장을 하고 참고를 하고 봐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저한테 최고지 요리를 엄청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팔로우해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엄청 잘할 필요가 없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정해서 그리고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내가 한번 터질 수는 있어요. 이제 알고리즘의 파도가 한 번은 나한테 온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운이에요. 근데 이 한 번 올렸던 게 나중에 또 터질 수 있어요. 비슷한 거. 제 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자식농사 케이크가 비슷하게 자식농사 케이크를 올리면 또 터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어요. 인스타그램은 이제 로봇이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로봇가 그걸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뭔가 색감이라든지 이런 제가 자식농사라는 말을 썼다든지 이런 거를 기억을 해두고 이 인스타그램이 나중에 얘가 비슷한 걸 또 올리면 이거를 또 터지도록 약간 도와줘요. 근데 인스타그램이 터지는 게 내가 만약에 릴스가 한두 개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인스타그램이 힌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독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이 한두 개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계실 거예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비슷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점점 뾰족해져요. 그리고 대중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도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그 시작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지 않으면 꾸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좀 올릴 수 있겠다 싶은 거를 주제로 정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고민했던 것처럼 육아 계정을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내가 애를 많이 안 보잖아. 그러면 패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내가 이거를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왜냐면 요즘에 하플 가게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내가 하플을 일주일에 3번은 갈 수 있을까? 내가 카페 계정을 만들고 싶은데 카페를 가는 계정, 카페를 많이 다니는 이런 계정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카페를 가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진짜 좋아한다.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걸 내가 3번 정도 컨텐츠화 시켜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소스가 있는가? 그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내가 어떤 걸 하든 가게 계정을 하던 뭐 개인 계정 뭐 이런 걸 하던지 뭔가 요 주제로 요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인스타 수업이 또 있거든요. 인스타 수업에서는
가계 계정은 물론이고, 근데 이제 가계 계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엄청난 성장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는 정말 그만큼의 컨텐츠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처럼 1일 1피드나 그냥 이렇게 내가 만든 케이크 이렇게 해서 올리는 릴스 절대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가계 계정을 좀 진짜 떡상시키고 이걸로 뭔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컨텐츠를 정말 대중적으로 풀어야만 가능하다. 요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개인 계정이나 아니면 수익화를 위한 계정이든 브랜딩을 위한 계정이든 정확한 방법으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릴스 만드는 방법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제 이게 뭐 편집 방법이나 뭔가 이런 화려한 효과에 초점을 맞춘 수업이 아니고 결국에는 브랜딩과 수익화에 목적을 둔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내가 인스타로 뭔가 수익화를 하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업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드디어 이제 블로그 파트가 나왔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씩 릴스를 만들어 올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공방 선생님들은 릴스를 막 선생님들 뚝딱뚝딱 잘 만들고 이러니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시작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약간 그런 생각을 또 하실 거예요. 나는 내 얼굴을 진짜 드러내는 게 너무 창피하고 영상은 진짜 도저히 못 찍겠다.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는 블로그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블로그는 너무너무 좋은 플랫폼이거든요. 블로그가 제가 10년 전에 했다고 했죠. 그 전에도 이미 블로그는 너무너무 좋은 수익화 수단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뭐 블로그가 뭐 이제 레드오션이다, 다 줬다, 누가 요새 블로그로 수익화하냐 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블로그의 저의 목적은 이제 한 달에 100만 원 생활비 아끼기거든요. 요새 식비가 얼마나 비싸졌어요. 그래서 진짜 밥을 5만 원으로도 좀 먹기가 힘든 시대가 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블로그 체험단을 여러 번 진행했어도 항상 식당에 가서 공짜로 밥을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공짜다. 내가 블로그를 물론 가서 열심히 써야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공짜로 밥을 먹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맛있고. 요새는 식당이 진짜 맛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블로그 체험단을 매주 매월 진행하는 데는 정말 더 장사가 잘 되는 가게라서, 뭐 장사가 안 돼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사 잘 되는 가게가 더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정말 뭐 잘 되고 맛있고 진짜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험단을 많이 모집하시는 업체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저기 진짜 맛있어서 자주 가는 데인데 체험단도 모집을 하네?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블로그를 정말 오랜 시간을 해왔어요. 결혼 전에는 결혼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블로그에 써볼까 하고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도 있어요. 이게 다이렉트 결혼 준비라고. 최근에도 정말 다이렉트 결혼 준비로 수천만 원씩 받은 분이 아직까지도 계시던데, 지금 혹시 라이브 들으시는 분 중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니면 결혼할 예정이다 하시면은 블로그를 진짜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인생의 이 긴 여정을 봤을 때 이 결혼과 출산과 육아는 블로그가 너무너무 개꿀이에요, 진짜. 저는 이제 아기가 너무 많이 커서 사실 아기로 뭔가 이렇게 수익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컸다 보니까 좀 아기 얼굴을 드러내는 것도 조금 그래서 여자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더 좀 안 하기 시작한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 때는 저랑 이제 365일 붙어 있고 이제 뭐 얘 거 다 받아서 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스드메도 공짜로 하고 심지어 돈도 환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육아하면서는 이제 카시트, 여기 보면은 이제 키즈 웨건 이런 거, 뭐 유모차 이런 것도 받았고, 집에 인테리어 뭐 이런 거는 진짜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뭐 전집도 받고, 여기 지금 깔려있는 매트 이것도 받았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제품을 블로거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식비도 아끼고 생활비도 아끼고, 이때는 정말 블로그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눈만 뜨면은 메일이 막 와 있는 거예요. 협찬해준다고. 그럼 저는 이제 거기서 골라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서포터즈 같은 거 신청하면 다 당첨돼요. 뭐 전지 뭐 너무나 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쓰는 대로 다 족족 상위 노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 해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저는 사진도 정말 정성껏 다 보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업주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로그에 진짜 진심이고, 근데 가게를 하면서 블로그를 진짜 오랜 시간 안 하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블로그를 아예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제 블로그가 어쨌든 영향력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걸 안 쓰는 게 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게 블로그로 바꿨다가 가게 블로그로 새로 파봤다가 막 아주 난리를 쳤어요. 뭔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5년 동안 가게를 했으니까 이걸 얼마나 많이 바꿔봤겠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가게 블로그는 한 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이걸로 내가 상위 노출하겠다? 이건 진짜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본업이 블로그가 아니잖아요. 근데 본업이 블로거인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이 가게 블로그 특성상 제가 뭐 체험단 하나를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무슨 예를 들어 볼게요. 에어컨 청소 업체예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 명이 에어컨 청소 업체 땡땡 클린 이런 거면 뽑아줄 것 같아요. 체험단에서 절대 안 뽑아주겠죠. 아니, 이렇게 글을 잘 쓰고 개인 블로그 하는 블로거들이 세고 셌는데 그런 가게 블로그로 체험단까지 뽑아주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게 블로그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냐면, 체험단은 이제 아예 그냥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게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위 노출도 잡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잡을 수 있는 키워드를 좀 찾아서 골고루 포스팅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키워드, 이제 네이버는 키워드로 굴러가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의정부 케이크 같은 이런 굉장한 대형 키워드는 당연히 못 잡아요. 이거는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최적 블로그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두 가지의 업체를 사용해서 블로그 지수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최적 3, 4가 있고, 이제 밑에는 최적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부분의 최적 3, 4는 지금은 갈 수가 없는 단계예요. 제가 갈 수 있는 최고 끝은 최적 2 플러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는 최적 1. 이게 지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체마다 지수를 다 다르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갈 수 없는 그 영역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진짜 지수가 깡패라고 어떤 글을 써도 다 상위 노출이 좀 잘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글도 당연히 잘 써요. 네이버가 원하는 대로. 그 상황에 맞게 너무 잘 쓰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도 높고 글도 잘 쓰기 때문에 상위 노출에 박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런 대형 키워드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블로그를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키워드는 아주 작은 것부터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키워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해서 내가 내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잡는 그런 공부를 할 거예요. 수업을 들으면. 그래서 가게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가게 블로그를 하면서 수익화를 하는 거는 그 가게 자체 블로그를 홍보를 해서 뭔가 골고루 다양한 작은 키워드들을 잡아서 내가 띄우겠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가게 블로그는 가게 블로그대로 두고, 그리고 개인 블로그를 따로 운영을 하면서 체험단 같은 부분을 활용해서 생활비랑 식비를 절약하시면서 가끔 그 블로그에 내 가게를 홍보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제가 진행하는 방법이고, 떡케이크 공방 선생님들이 좀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방법으로 해야만 그래도 내가 체험단으로 좀 식비나 이런 부분을 조금 아낄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평일에 좀 한가한 편이잖아요. 그러면 블로그 쓸 시간도 좀 있고, 블로그 쓰면서 내 블로그 글도 한번 쓰고, 체험단을 안 하면 블로그 하는 재미가 사실 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단을 조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이버는 상위 노출이 목표예요.
상위 노출이 목표인데 작은 키워드부터 상위 노출을 잡아 나가야만 해요. 아마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도 지수가 뭐 높으신 분도 있고 낮으신 분도 있겠지만 낮으신 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한 건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있는 키워드가 뭔지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하고 있는 키워드는, 그러니까 하지 않고 있는 키워드는 그냥 무의미하다고 보면 돼요. 네이버에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있는 키워드를 일단 찾고 내 블로그 지수로 그 키워드를 띄울 수 있을까? 그거를 맞추는 과정이에요. 이게 두 개가 데시벨이 좀 다르다고 하면 이걸 딱 맞췄을 때 내 게시물이 상위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키워드를 상위 노출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팩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내가 그걸 인정을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나가야지만 이제 방문자 수가 이 작은 거에서 조금 생기고 조금 하나 더 단계 올라가서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로그 지수도 올라가고 방문자 수가 올라가고 점점 잡을 수 있는 상위 노출의 그 글 개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방문자 수가 올라가고 상위 노출에 되는 글을 많이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거든요. 제 그 블로그 계정에서도, 인스타 계정에서도. 그러면은 이제 그럼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막 누락이 됐다고 하고 뭐 이거 제가 쓴 글인데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은 한번 보내줘 보세요 하고 보면 이제 제목부터 잘못 쓰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거는 가게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저희 이제 Q&A 받아본다고 했잖아요. 그 Q&A를 이제 보내주셨던 분들의 블로그를 들어가서 봤던 건데 어떤 부분이 느껴져요? 저는 이제 이거를 한 개 한 개씩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처음 보면은 향기 가득한 꽃다발처럼 풍성한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진주 땡땡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심저격 핑크빛 앙금 떡케이크 진주 땡땡땡 계절이 묻어나는 앙금 플라워 떡케이크 진주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땡땡땡은 업체명이라서 제가 가렸어요. 이 제목의 문제는 뭘까요? 이거는 뭐냐면 향기 가득한 꽃다발처럼 풍성한을 검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키워드로서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향기 가득한 떡케이크, 꽃다발처럼 풍성한 떡케이크를 검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써야겠어요, 이거를? 여기에서 키워드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진주 앙금플라워 떡케이크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진주 앙금플라워 떡케이크는 상위 노출이 된 업체가 너무너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은 상위 노출이 전혀 안 된다는 거고 사람들은 이 글을 거의 못 본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라도 글을 썼을 때 내가 상위 노출이 목표가 아닌데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수는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이분의 플레이스에 들어와서 플레이스에 블로그가 있네 눌러서 봐서 들어가서 제목이 비록 저렇지만 들어가서 볼 수 있죠. 그 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 해주세요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들어와서 주문이 이루어질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블로그는 어쨌든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상위 노출이잖아요. 그러면 키워드로 이루어진 제목을 쓰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를 볼게요. 여긴 또 키워드가 너무 많죠.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서대문구, 은평, 은평구, 마포, 마포구,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상견례 쳐진다. 다 키워드예요. 다 키워드인데 이분의 문제점은 또 뭐냐면 제가 지금 캡처한 것만 7개인데 거의 한 30개의 글이 제목이 다 이런 식이었어요. 이게 노출이 될까요? 지금 이분은 저품질 상태가 왔어요. 왜냐면 이 글이 모든 제목이 이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너는 홍보만 올리는 블로그지 꽝 이렇게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품질 블로그는 다시 살리려면 너무 큰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만들으라고 하거든요, 보통. 근데 내가 이거를 정말 너무 다시 살려보고 싶다 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많은 노력을 들여서 다시 살릴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을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케이크 공무원 선생님들 블로그 주소 한번 줘보세요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고, 이런 식으로 글을 쓰게 되면은 키워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블로그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 너가 지금 서대문에 있다는 건지 서대문구에 있다는 건지 은평에 있다는 건지 은평구에 있다는 건지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이렇게 지금 7개를 똑같이 쓴 것도 문제지만 이 제목 한 개만 봤을 때도 블로그는, 네이버는 이 글을 좋은 글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꾸덕꾸덕 그릭 요거트 만들어 먹어요. 이거는 키워드가 그릭 요거트밖에 없는데 이 그릭 요거트라는 거를 키워드로 잡았을 때 이 글에 상위 노출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번 맛있는 햇감자,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먹는데 다이소 재료로 했어요. 뭐 다이소 재료로 만드는 그릭 요거트 하고 뭐 그릭 요거트를 썼을 때의 그 뭐 서울 우유 달지 않은 요거트라든지 이런 뭔가의 제목을 넣었을 때는 상위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거로는 아무 상위 노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맛있는 햇감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종 푸짐한 한상 먹을 수 있는 다정동 고깃집 효자동 소뚜껑, 이거는 지금 나머지 이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종, 다정동 고깃집, 효자동 소뚜껑까지는 키워드인데 푸짐한 한상 먹을 수 있는 과 밑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일식 먹고 싶은 날에 방문하는, 이게 지금 다 키워드에 효과가 없거든요. 물론 이렇게 길게 글을 써도 엄청 길지는 않으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제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다정동 고깃집을 검색해서 제일 상위에 떠있는 글의 제목을 한번 봤어요. 세종 삼겹살 맛집, 효자동 소뚜껑, 세종 다정점, 다정동 고깃집, 이거는 전부가 키워드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길이의 제목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이 위에처럼 세종 푸짐한 한상 먹을 수 있는 다정동 고깃집, 효자동 소뚜껑보다는 세종 삼겹살 맛집, 효자동 소뚜껑, 세종 다정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왜 이러냐면 세종 삼겹살 쳐도 걸릴 수 있어요. 세종 맛집 쳐도 걸릴 수 있어요. 효자동 소뚜껑 그냥 치면 나올 수 있고, 다정동 삼겹살, 다정동 고깃집, 다정동 맛집, 다정동, 세종 다정동 맛집 이런 식으로 쳐도 다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키워드의 조합이 어떤 식으로 될지, 무한정으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잘 알고 제목만 봐도 얼마나 키워드로 다양하게 제목을 쓸 수 있는지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만 가지고도 정말 해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이버가 정말 키워드로 이루어진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잘 알고 하는 것과 그냥 냅다 내가 쓰고 싶은 글만 맛있는 햇감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것과는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진짜 하늘과 땅 차이고, 이거는 이제 플레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라는 이 굴러가는 이 네이버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플레이스를, 블로그를 잘 운영할 수가 있어요. 이제 결국에는 블로그 상위 노출이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있는 키워드를 찾는 게 우선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세종 삼겹살 맛집은 쳐볼 만한 키워드죠. 이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세종 삼겹살까지는 좀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 다정동은 제가 봤을 때 잘은 모르지만 조금 더 작은 키워드 같거든요. 다정동이라는 게. 다정동 삼겹살까지는 내가 한번 띄워보겠다. 근데 이것도 내가 좀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 다정동 삼겹살은 좀 크지만 다정동 고깃집은 그거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먹어볼 키워드가 다정동 고깃집이 되는 거예요.
다정동 고깃집을 먹고 내가 지수가 조금 오른 것 같다, 내가 이제 좀 먹을 수 있는 키워드가 많아진 것 같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세종 삼겹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먹을 키워드는 세종 맛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의 지수를 키우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지수와 상위 노출을 많이 먹어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방문자 수는 따라와요. 그래서 저희 이제 블로그 수업에서는 어떤 걸 할 거냐면 내 블로그 지수를 좀 파악을 먼저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먹을 수 있는 키워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글도 그냥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상위 노출까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이제 개인 블로그든 가게 블로그든 원하시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